이번에 그 더민주당에서 비주류가 만약에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안 만들고 잔류했으면 어떻게 됐을 건가? 아마 잔류했으면 거의 다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괴멸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류 쪽에서는 자신들이 많이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과거에 127명의 더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주류가 한 80명, 비주류가 뭐 80명을 뺀 뭐 한 45명 안팎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꼽혔는데요. 지금 주류는 이 80명에서 한 4분의 1쯤 되는 사람들이 공천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주류는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3차, 4차 컷오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불출마하는 사람, 또 뭐 당원권이 정지돼 가지고 탈당한 사람, 뭐 이런 사람까지 합치면 19명입니다. 그런데 비주류는요, 나간 사람, 초반에 나간 사람 17 중에서 12명이 사실상 1차 컷오프에서 공천을 탈락했다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 12명에다가 그 다음에 남아서 이렇게 잘린 사람이 7명. 그래서 19명이 탈락을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 비주류는 2분의 1 정도까지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 절반쯤 죽었을 것이고, 주류는 전체 숫자로 보면 한 4분의 1쯤 이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더민주당의 공천의 결과로 보면 주류가 많이 희생된 것 같지만은 사실상으로 비주류가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가서 겨우 지금 목숨을 보지하고 있지만 결국 이번 총선이 끝나면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정치를 그만두게 될 거고, 남아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주류가 탈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아서 죽고, 그리고 또 탈당 안 한 비주류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더민주당의 공천의 결과는 뭐 정청래, 이해찬을 가지고 또 일부 뭐 친노계 의원 몇 명을 가지고 범친노죠. 오리지널 친노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크게 칼질을 친노를 향해서 한 것처럼 보이고 친노가 음사를 떨고 친노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비주류가 나가든 들어앉아있든 절반 이상 상당수가 괴멸되는 그런 총선 공천이 되었을 거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 더민주당의 공천의 결론은 비주류 괴멸에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될 거는요, 이해찬 정청래가 친노 배제했다는데 지금 이번 김종인의 공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정당에서 친문재인 정당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뭐 참 안타깝다 이랬다고 김종인 대표의 이런 칼질에 대해서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아하고 입을 활짝 벌리고 웃게 되는 공천이 됐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김종인 대표가 친노 운동권을 청산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입지를 강화시켜 줬다는 겁니다. 정동영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더민주가 친문재인 정당으로 재편되고 있다. 결국 공천에서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배제됐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았겠지만은
문 전 대표가 끌끌어가는 사람들이 공천에 사실상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동영 전 의원은 친노 이진, 친노 반개, 즉 육두품들이 희생양이 됨으로써 이 핵심 친노 중 문재인계만 남게 되고 결국 문재인의 장악력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 말은 정당성이나 절차 없이 김종인을 모셔와 차도지계를 통해 문재인 체제를 강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권에서는 더민주당의 현재 공천 현황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전혀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는 문재인보다 연배가 높거나 통제권 밖에 있는 중진 의원을 정리했다. 자, 유인태, 문희상, 또 누굽니까?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노영민을 제외한, 이분이야 뭐 의원회관에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책 팔았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초재선, 문재인 핵심 척근은 다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표창원, 양향자, 김병관 등 자신이 영입한 인사에 대거 전략 공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해찬, 문희상, 유인태 등은 친노로 분류되지만 친문재인이라고 할 수 없어서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실제 문재인 대표의 측근 최인호 부산의 이 사갑 위원장이 혁신위원으로 있을 때 이해찬 용태론도 주장했는데, 이 문재인과 최인호 두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해찬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의 뜻이 아니냐. 그리고 또 친노 중진은 대거 탈락했는데 홍영표, 전해철, 김태년, 김경업 등 측근 인사들은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영입한 인사가 10여 명 정도 공천을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남는 장사를 했다라는 거고, 김종인의 공천개혁은 정청래, 이해찬 둘을 가지고 보여주기식 쇼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칵테일 바에 가면 막 칵테일 쇼 하잖아요. 그게 뭐 보기는 좋지만 그렇다고 맛에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좌우간 눈에 보이는 쇼를 화려하게 해서 조금 하고도 남는 장사를 했고요. 새누리당은 말만 무성하다가 뭐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호준 의원이요,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서울 중구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당을 했고, 아마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정호준 의원 입당으로 지금 19명인 국민의당이 20석이 되면서 교섭단체가 되게 됩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정호준 의원한테 위로의 전화를 했다는데요. 자, 이 남당의 라이벌 당에 공천 탈락한 사람한테 위로의 전화를 하는 일, 이것이 좀 자연스럽습니까? 미국이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샌더스가 경선에 졌을 때 샌더스한테 전화를 해서 니 참 경선에서 져서 유감이다, 이런 전화를 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으로 볼 때 정대철 전 더민주 상임고문이 지금 국민의당에 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아들은 더민주, 아버지는 국민의당 해서 위험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담는다고 위험 안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들 쪽 계란이 깨지니까 이제 아버지 바구니에 금강 계란을 옮기는 건데요. 참 국민의당 이래갖고 교섭단체 구성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러지 그렇게 위험분산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대표 교섭단체 이룬 거 축하합니다. 참 정치권에 이해 못할 인물이 좀 있습니다. 최재천 과거 새정치연합 의원인데요. 김한길 의원의 한테 핵심 측근으로 손꼽혔고, 이 탈당 사태가 있을 때 이 사람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으로 안 가고 무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 성동갑 사무실을 폐쇄를 해서 한때 지역구를 호남으로 옮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뭐 호남에 가서 지금 출마하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서울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요. 그러면 이분은 이번에 불출마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보통 사람이 정치를 접게 되면, 그래 많은 나이도 아닌데 뭐 하고 싶겠습니까? 신경도 쓰기 싫어서 어디 산에나 가든지 해외 여행이나 가든지 머리 식히러 갈 것 같은데, 열심히요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해왔습니다. 최재천 의원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깠죠. 뭘 깠느냐, 폭로를 했는데, 천정배하고 김한길을 만나러 다닌 이야기를 폭로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왜 폭로를 했을까요? 자,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하고 단판 짓는다 하더니만 어제 이제 열심히 남아서 국민의당 승리를 위해서 하겠다고 잔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나갈 듯 한 부분은 결국은 이 자기의 그 뭡니까, 새정치 뭐 국민회의인가, 국민회의라고 당을 만들었죠. 그 당 소속된 사람들이 안철수 당과 통합을 하고 난 뒤에 대부분이 광주 전남 소속일 건데, 그게 공천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까? 김한길은 천정배를 만나서 또 지금 한간에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메신저로 알려져 있는 최재천과 열심히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돌아서 버리니까 김한길만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정치를 접는 것 말고는 길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최재천이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 폭로가 뭐냐?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를 빼고 야권 통합에 나설 의지가 있었다. 지난 3월 3일 오찬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서로 왔다 갔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노 패권주의를 어느 정도 정리해주면 조건부 통합을 하자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연대하는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안 대표를 포함한 범야권 통합 의지가 강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기가 중간에 김종인의 명을 받고 천정배, 김한길을 꼬드겨서 김한길은 넘어왔고 천정배도 온다 했는데 안철수만 고립시키기로 했다. 근데 갑자기 천정배가 배신을 때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천정배 의원이 여러가지 자기 사정상 뭐 이쪽으로 와서 길도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올 듯 하다가 저쪽으로 다시 턴해버리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내막을 다 까버리면서 천정배가 안철수를 배신 때리기로 합의해놓고 또 붙었다. 이렇게 망신주기 전략이자 이간질 전략으로 지금 간 겁니다. 그 참 최재천 의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한길 의원은 최재천과 아우쭉 가깝죠. 한 달 후에 야권 지도자들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될 거다 하면서 천정배 안철수를 같이 싸잡아 그 비판했는데요. 김한길은 탈당을 하겠죠. 그렇다고 탈당해서 이제는 더민주당에 와가지고 뭐 지역구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전해숙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올 때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또 그럴싸한 명분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차후를 또 뭐 보궐선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를 노리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요. 참 천하의 김한길도 뒤통수를 맞으니까 측근 최재천이 그 사실을 또 까버립니다. 근데 최재천 의원은 뭘 받습니까? 메신저를 해서 피를 받습니까? 뭐 비례대표를 더민주에서 받습니까? 참 두 사람 다 이해할 수 없는 정치 행보를 했습니다. 초반에 그냥 아니면 뭐 나와버리지 뭘 갖다가 구질구질하게 일을 벌려볼라 하다가 이렇게 됩니까? 천정배는 어제 당 대표의 책임을 다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